제와벌 2부 5장. 그는 용이 주도하고 까다로워 보이는 용모에 깐깐하고 위험을 떠는 이미 젊지 않은 나이의 신사로서 일단 문간에서 걸음을 멈추고 불쾌할 만큼 놀라운 심사를 역력히 드러내면서 꼭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하고 묻는 듯한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라스콜니코프의 천장이 낮고 갑갑한 선실을 둘러볼 때는 어딘가 미심쩍은 약간의 경악과 거의 모욕감까지 가미된 안이 꼽다는 표정이었다. 이어 역시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라스콜니코프 쪽으로 눈을 돌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씻지도 않은 채 누추하고 더러운 소파에 누워 역시나 꿈쩍도 않고 상대방을 뜯어보고 있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에는 예의 그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은 칠칠치 못한 라주미인의 몰골을 뜯어보기 시작했는데 라주미인 또한 그 나름대로 자리에서 옴짝달싹하지 않고 뻔뻔스러운 질문을 던질 기세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긴장된 침묵이 1분간 지속되더니 마침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 무대장치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방 안으로 들어선 신사는 다소간의 정황, 하지만 극히 도드라지는 정황을 통해 괜히 공들여 위험을 과시해본들 여기 이 선실에서는 뭐 하나 얻을 게 없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는지 태도를 좀 누그러뜨렸으며 비록 여전히 준엄하게 굴긴 했으나 그래도 제법 정중하게 음절을 딱딱 끊어 발음하며 조시모프에게 질문을 던졌다. 로지온 로마누이치 라스콜니코프 되십니까? 대학생 혹은 한때 대학생이셨던? 조시모프는 느릿느릿 몸을 꼼지럭대며 대답을 해줄까 했지만 질문을 받지도 않은 라주민이 대뜸 나서서 먼저 대답을 해버렸다. 여기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한데 왜 그러시죠? 이 허물없는 한데 왜 그러시죠? 라는 말이 깐깐한 신사는 머리라도 한 방 맞은 기분이었다. 하마터면 라주미인 쪽으로 몸까지 돌릴 뻔했지만 제때 자제력을 발휘하여 재빨리 다시 조시모프 쪽으로 몸을 돌렸어. 여기 이 사람이 라스콜니코프인데요. 조시모프가 환자를 향해 턱을 까딱이며 이렇게 우물거리고는 하품을 했는데 그 와중에 어째 입을 이례적으로 많이 벌렸고 또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벌린 상태로 있었다. 그런 다음에 느릿느릿 조끼 호주머니를 뒤져 굉장히 크고 불룩한 금으로 된 회종시계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고 시간을 본 뒤 역시나 그렇게 느릿하게 낭창하게 다시 접어 넣었다. 정작 라스콜니코프는 계속 말없이 드러누워 방 안으로 들어선 자를 딱히 무슨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집요하게 쳐다보았다.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벽지 꽃무늬에서 눈을 뗀 그의 얼굴은 이제 굉장히 창백했으며 지금 막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았거나 방금 고문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예사롭지 않은 고통을 역력히 드러냈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선 신사는 신압으로 그의 내부에서 점점 더 많은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이어 의혹이 또 이어 두려운 마음마저 생겨났다. 조시모프가 그를 가리키며 여기 이 사람이 라스콜니코프인데요? 라고 말하자 그는 갑자기 얼른 몸을 일으켜 벌떡 일어날 기세로 침대에 앉더니 거의 도전적인 하지만 탁탁 끊기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내뱉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라스콜니코프입니다. 왜 그러시죠? 손님은 주의 깊게 쳐다보다가 어지간히 힘을 주며 말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는 바람입니다만 하지만 라스콜니코프 뭔가 다른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생각이 잠긴 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이름을 정말로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다. 이럴 수가요? 설마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다소 언짢아하며 물었다. 이 말에 대한 대답이랍시고 라스콜니코프는 천천히 베개 위로 몸을 눕히고 팔베개를 한 채 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루진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엿보였다. 조시모프와 라주미인이 한층 더 호기심을 보이며 그를 살펴보기 시작하자 마침내 당황하는 것 같았다. 저의 가정과 예상대로라면 하고 그가 말을 우물거렸다.
벌써 열흘쯤, 아니 거의 2주일 전쯤에 보낸 편지가... 그런데요? 계속 문에 서 계시려고요? 라주미인이 갑자기 말을 가로막았다. 말씀하실 용건이 있으면 좀 앉으시고요. 그쪽은 나스타시아와 둘이 함께 좀 비좁네요. 나스타시아, 좀 비켜드려. 지나가도록. 들어오십시오. 여기 의자가 있고 이쪽으로 비집고 들어오시죠. 그는 자기 의자를 탁자에서 뒤로 빼서 탁자와 자기 무릎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는 손님이 이 구멍으로 비집고 들어오시길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로 기다렸다. 하필이면 거절할 도리가 없는 순간을 골랐기 때문에 손님은 허둥대고 넘어질까봐 뒤뚱거리며 그 비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왔다. 의자까지 와서 그 위에 앉자 찜찜한 눈초리로 라주미인을 쳐다보았다. 그나저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마구 짓거렸다. 로자는 벌써 닷새째 저렇게 아파서 사흘이나 헛소리를 하다가 이제야 정신이 들었고 식욕까지 뽐내며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의사로서 지금 막 로자를 진찰했고 저는 로자의 친구이자 역시 예전에 대학생이었던 몸으로서 지금은 이렇게 이 녀석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경 쓸 것 없이 또 서먹서먹해야 할 것도 없이 용건이나 계속 말씀하시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얘기를 꺼내는 것이 환자에게 누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뾰트르 페트로비치가 조시모프를 향해 말했다. 아니요. 조시모프가 우물거렸다. 오히려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고서 또 하품을 했다. 이 친구는 벌써 오래전부터 의식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라주미인이 말을 계속했다. 그의 허물없는 태도가 너무 꾸밈없고 순박하여 포트르 페트로비치는 잠깐 생각을 한 끝에 기운을 내게 됐는데 얼마간은 이 비렁뱅이에 철면피 같은 놈이 어쨌거나 자기를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탓이기도 했을 터이다. 당신의 모친께서 루진이 말을 시작했다. 라주미인이 큰 소리를 냈다. 루진은 의문이 담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계속하시죠. 루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의 모친께서는 제가 그곳에 있을 때부터 당신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도착한 후에도 저는 일부러 며칠을 건너뛰며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는데 당신이 사정을 전부 알고 있으리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저로서는 무척 놀랍게도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갑자기 아주 초조하게 신경질을 내며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 약혼자?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페트로비치는 기분이 확 상했지만 잠자코 있었다. 그는 이게 다 무슨 뜻일까? 서둘러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았다. 1분쯤 침묵이 지속됐다. 그러는 동안 대답할 때 그를 향해 살짝 몸을 돌렸던 라스콜리니코프는 아까만 해도 그를 충분히 살펴본 여유가 없었는지 혹은 그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 충격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어떤 특별한 호기심을 보이며 다시 그를 뚫어져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느라 일부러 베개에서 몸을 들기까지 했다. 정말로 뾰트로 페트로비치는 전반적인 모습에는 뭔가 충격을 안겨줄 만큼 특별한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방금 그에게 너무나 거침없이 부여된 약혼자라는 호칭을 뒷받침해줄 만한 것이었다. 첫째, 뾰트로 페트로비치가 이 수도에서 약혼녀를 기다리는 동안 열심히 차림새를 다듬고 치장하느라 서둘러 며칠을 썼음을 보이다 못해 심히 두드러졌는데 하긴 이런 것이야 극히 순진한 일이어서 충분히 양해해줄 만했다. 심지어 자신의 외모가 한층 나아졌음을 스스로 의식하고 지나친 자만심마저 느끼는 것도 이런 경우에서는 용서될 법했는데 어쨌든 뾰트로 페트로비치가 약혼자의 반열에 서 있지 않은가. 그의 옷은 모두 지금 막 재봉사에게서 찾아온 것이라 다 좋았지만 모두 너무 새 것이어서 특정한 목적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 좀 그랬다. 멋들어진 둥근 세모의자도 그 목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뾰트르 페트로비치는 그것을 어쩐지 너무 애지중지하며 너무 조심스럽게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진짜 주뱅제인 매혹적인 연보라색 장갑도 손에 끼지 않고 자랑삼아 들고 있는 것만 봐도 똑같은 목적이 여실히 드러났다.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옷은 청년에게나 어울릴 법한 밝은 색이 줄을 이루었다. 그는 밝은 갈색이 감도는 훌륭한 여름용 재킷에 밝고 가벼운 바지, 또 그런 류의 조끼와 이제 막 구입한 얇은 셔츠에 장밋빛 줄무늬가 들어간 아주 가벼운 마직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제일 훌륭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얼굴에 잘 어울렸다는 점이다. 굿대어 그러지 않아도 그는 얼굴이 아주 탱탱하고 잘생긴 편이라 원래 나이인 45살보다 젊어 보였다. 짙은 구레나룻은 두 개의 커틀리처럼 그의 양쪽 볼을 보기 좋게 덮으면서 윤이 날 만큼 깨끗이 면도한 턱 주변까지 몹시 아름답고 무성이 자라 있었다. 머리카락도 새치도 좀 섞여 있고 이발소에서 빗질을 하여 잘 말아놓았음에도 왠지 우스꽝스럽다거나 바보 같다거나 하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머리를 말아놓으면 아무래도 결혼하러 가는 독일인인 것 같아 보통은 항상 그렇게 보이는데 말이다. 이렇듯 상당히 잘생기고 말쑥한 용모에 정말로 어딘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불쾌한 면이 있다면 그 원인은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루진 씨를 무작스럽게 샅샅이 뜯어본 다음 도끼 어린 미소를 짓더니 다시 베개 위에 누워 아까처럼 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도 루진 씨는 마음을 다잡고 때가 될 때까지 이런 이상한 현상은 깡그리 무시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몸이 이러시니 참 애석하군요. 그는 애써 침묵을 깨며 또 말문을 열었다. 편찮으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일이 좀 많아야죠. 게다가 제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원로원에 극히 중대한 볼 일이 있어서요. 당신도 충분히 짐작하실 만한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가족, 즉 모친과 누이 동생을 일가기 여삼추로 기다리고 있지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몸을 달싹거리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 얼굴도 다소간 흥분한 기색이었다. 표트로 페트로비치는 잠깐 멈추고 좀 기다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자 자기 얘기를 계속했다. 일가기 여삼추 같습니다. 우선은 두 분의 묵을 숙소부터 물색해뒀습니다. 어디죠? 라스콜리니코프가 힘없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 파켈리예프의 집인데요. 보즈넨스키 대로에 있는 데군요. 라주민이 말을 가로막았다. 그 집은 두 층이 여관이죠. 상인 유신이 운영하는 곳이죠. 저도 가본 적 있습니다. 예, 여관방이지요. 정말로 토할 정도로 끔찍한 곳인데요. 더럽고 악취가 진동하는 데다가 수상적이기도 한 곳이에요. 걸핏하면 말썽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놈들이 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기랄. 저도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기야 반값은 싸지요. 저야 물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렇게 많은 사정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예민하게 발끈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주 깨끗한 방 두 칸을 구해놨고 어쨌거나 아주 단기간만 빌리는 것이라 진짜 집, 즉 앞으로 우리가 살 집도 물색해뒀습니다. 그날 라스콜리니코프를 향해 말했다. 지금은 수리 중이고요. 하지만 일단은 저도 새빵살이 신세인데 여기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리페 베흐제 부인 댁에 있는 저의 친구 안드레이 세면의치 레베자트니코프의 집에 묵고 있거든요. 가칼리예프의 집을 가르쳐준 것도 그 친구랍니다. 레베자트니코프라고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지 천천히 말했다. 예, 안드레이 세면의치 레베자트니코프라고 관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예, 아니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대답했다. 실례했군요. 질문하시는 투로 봐서는 꼭 아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한때 그의 후견인이었는데 아주 갸륵하고 또 새로운 사상을 추종하는 청년이지요. 저는 젊은 세대를 만나는 것이 기쁩니다. 그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기대에 찬 시선으로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두루 둘러보았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라주민이 물었다. 가장 심각한 점에서 말하자면 사태의 본질상 그렇다는 겁니다. 표트로 페트로비치는 질문을 해줘서 기쁘다는 듯 말을 받았다. 실은 페트로부르크에 온 게 벌써 10년 만입니다. 우리네 이 모든 새 소식과 개혁과 사상이 이 모든 것이 우리 지방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분명히 보고 또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페트르부르크에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제 생각인즉 우리 젊은 세대를 관찰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참 기뻤습니다. 정확히 뭐가 말입니까? 참 광범위한 질문이군요. 제가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 젊은 세대가 보다 더 뚜렷한 주관, 보다 더 많은, 말하자면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 능력도 더 뛰어나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조시모프가 웅얼거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실무 능력은 없는 걸. 라주민이 말꼬리를 잡았다. 실무 능력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 뭐 하늘에서 그냥 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거의 200년째 일의 종류를 막론하고 일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렸어. 사상이라면 이것저것 떠돌고 있지만. 그는 표트로 페트로비치를 향해 말했다. 유치한 수준이어도 선을 향한 열망이 있고 사기꾼이 무더기로 생겨났어도 정직한 구석을 찾아볼 수 있을 테지만 어쨌거나 실무 능력은 없어요. 신발을 신고 다닐 신발이 있어야 실무 능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건 동의하지 못하겠는걸요. 쾌감을 여실히 드러내며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반박했다. 물론 지나치게 열광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경우도 덜어 있지만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열광한다 함은 이를 향한 열의는 있으되 그 일을 둘러싼 외적 정황이 올바르지 못함을 증명해주는 셈입니다. 해놓은 일이 별로 없다면 그건 시간이 얼마 없었던 탓이겠지요. 수단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물론 뭔가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새롭고 유익한 사상들이 널리 보급되었고 예전에 공상적이고 낭만적인 저작 대신에 몇몇 새롭고 유익한 저작들이 보급되었습니다. 문학도 한결 더 성숙한 느낌을 주고 해로운 편견도 조롱의 대상이 되면서 많이 근절됐고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과거와 절연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주 달달 외웠군. 거창한 자기소개야. 갑자기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뭐라고요?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잘 알아듣지 못해 이렇게 물었지만 대답은 얻지 못했다. 전부 지당한 말씀입니다. 조시모프가 서둘러 끼어들었다. 그렇지요.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유쾌한 표정으로 조시모프를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당신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하고 라주민을 향해 말을 계속했는데 이미 일종의 승리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기미를 보이며 거의 젊은이라는 말까지 덧붙일 기세였다. 번영이 혹은 시쳇말로 진보가 있으며 비록 과학과 경제적 진리의 이름이라도 흔한 얘기죠. 아니 흔한 얘기가 아니올시다. 가령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사랑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표트로 페트로비치가 말을 이어갔지만 아무래도 호들갑이 좀 지나친 것 같았다. 카프탄을 반으로 잘라서 이웃과 나눈 결과 우리 둘 다 반쯤 헐거벗은 꼴. 러시아 속담대로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라는 꼴이 됐겠지요. 한편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보다 너 자신만 사랑하라. 세상의 모든 것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라고요. 자신만을 사랑하면 자신의 일도 무난히 잘 처리하고 카프탄도 온전할 겁니다. 경제적 진리에 따르면 또한 사회에서 개별 사업이 많이 성사될수록 말하자면 온전한 카프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를 위한 기반도 더 공고해지고 사회 내의 공공사업도 더 많이 성사됩니다. 고로 그야 말이지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한 카프탄을 획득함으로써 바로 그로써 저는 모두를 위해 카프탄을 획득하자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웃에게 찢어진 카프탄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이 떨어지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사적이고 개별적인 관대함이 아니라 총체적인 번영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참 단순한 사상이지만 불행히도 열광과 몽상의 그늘에 가려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고 그걸 깨달으려면 재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군요. 죄송하지만 저도 재치가 별로 없어서요. 라주미인이 과격하게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사실 제가 말을 꺼낸 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였지만 자기 위안이나 일삼는 이런 수다, 지칠 줄 모르고 흘러나오는 흔한 얘기들,
다 그놈인데 3년째 듣자니 토할 것 같고, 제 입으로 말하는 건 물론 제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런 소리를 떠들어대도 정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물론 당신은 서둘러 지식을 뽐내려 하고, 또 이건 충분히 양해해 줄 만한 일이니까 저도 딱히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을 따름인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별의별 업자들이 다 공공사업에 들러붙어 손대는 쪽쪽 전부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게 왜곡해놔서 모든 일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거든요. 뭐 이만 됐습니다. 혹시 하고 입을 뗀 루진 씨는 굉장히 거들먹거리며 몸을 움츠렸다. 이토록 격이 없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저도 그 부류에 무슨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어떻게. 뭐 그만 됐습니다. 라주미는 딱 잘라 말한 다음 아까의 대화를 이어가려고 조시모프 쪽으로 몸을 휙 돌렸다. 뾰트르 페트로비치는 제법 똑똑해서 그 말뜻을 당장 고지고대로 믿었다. 하긴 어차피 2분쯤 뒤에는 그만 나가자고 결심한 터였다. 지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니 하고 그는 라스콜니코프를 향해 말했다. 쾌차하시면 아시다시피 그럴 만한 사정도 있고 하니 앞으로 더욱더 친분을 쌓길 바라면서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뾰트르 페트로비치는 슬슬 의자에서 일어났다. 틀림없이 전당 잡힌 사람이 죽였을 거야. 조시모프가 확신에 찬 어초로 말했다. 그야 틀림없지. 라주민이 맞장구를 쳤다. 포르피리도 자기 생각을 발설하지 않지만 어쨌든 전당 잡힌 사람들을 신문하고 있어. 전당 잡힌 사람들을 신문한다고? 라스콜니코프가 큰 소리로 물었다. 응,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을 어떻게 모았지? 조시모프가 물었다. 코우가 가르쳐준 경우도 있고 물건의 포장지 위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경우도 있고 소문을 듣자마자 제 발로 찾아온 경우도 있고 여하튼 빈틈없고 노련한 악당이 틀림없군. 정말로 용감해. 결단력은 또 어떻고.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 라주민이 말을 가로막았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모두 갈팡질팡하는 거야. 내 반인즉 녀석은 어설프고 서툰 놈이고 분명히 이것이 첫걸음이었을 거야. 빈틈없는 악당이 꼼꼼히 계산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영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올 거야. 반면 어설픈 놈이라고 가정하면 오직 우연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우연의 도움만 있으면 못 해낼 일이 어디 있어? 아마 녀석은 장애물 따위는 생각하지도 못했을걸? 자, 일이 어떻게 돌아갔어? 20 루블밖에 안 되는 물건을 챙겨 호주머니에 쑤셔놓고 노파의 괴짝 속에 든 걸레 쪽이나 해적인 녀석이야. 정작 서랍장의 위 서랍에 있던 보석 화면은 수표를 빼고 현금만도 1500 루블이나 있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돈은 훔칠 줄은 모르고 오직 사람을 죽일 줄만 알았던 거지. 첫걸음이라니까. 첫걸음이라서 경황이 없었던 거야. 미리 계산을 해둔 것이 아니라 우연의 도움으로 용케 빠져나간 거라고. 얼마 전에 일어난 관리 미망인인 노파 살인사건 얘기 모양이지요. 조시모프에게 말을 걸며 뾰트르 페트로비치가 끼어들었는데 이미 손에 모자와 장갑을 들고 서 있는 상태였지만 나가기 전에 몇 마디 명언을 던져주고 싶었다. 유리한 인상을 남기려고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허영심이 분별력을 눌러버린 꼴이 됐다. 예, 들으셨습니까? 그럼요, 근처에서 일어난 일인걸요.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 저는 다소 다른 정황, 말하자면 이런 문제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최근 5년간 하층 계급에서 범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미 말할 것도 없지요.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강도나 방화사건 얘기도 하지 않으렵니다. 제가 무엇보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상류 계급에서도 범죄가 똑같이 말하자면 평행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한때 대학생이었던 자가 한 길에 있는 우체국을 털었다는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저기 사회적으로도 선도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위조 지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기 모스코바에서 할증 채권을 위조한 일당이 무더기로 잡혔는데요. 주동자 중에 세계사 강사도 끼어 있었습니다.
저기 외국에서는 우리 서기관이 금전상의 이유에다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유가 더해져 있는지 하여간 살해됐고요. 만약 이 전당포 노파가 전당 잡힌 사람 중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다면 그자도 제법 상류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소리고요. 농군들은 금부치를 전당 잡힐 처지도 되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 문명화된 계층이 보여주는 이런 문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경제적 변화가 많았으니까요. 조시모프가 응수했다. 무엇으로 설명하냐고요? 라주미인이 말꼬리 잡고 늘어졌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해묵은 고질병, 즉 실무 능력의 결핍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채권을 위조했냐는 질문에 당신이 말한 그 모스코파의 강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판에 나도 어서 빨리 부유해지고 싶었다. 정확한 말은 기억 안 나지만 그 의미인즉 노력도 하지 않고 공짜로 어서 빨리 라는 것이었죠. 다 갖춰진 상태에서 살고 남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남이 씹어준 음식을 먹는데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다 위대한 시간이 도래하자 당장 온갖 것들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원칙이라는 것이 뭘 그리 신경을 쓰십니까? 느닷없이 라스콜니코프가 끼어들었다. 당신의 이론에 따른 결과인걸요. 아니, 제 이론에 따른 결과라뇨? 아까 당신이 설파한 내용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사람을 찔러 죽여도 된다는 결론이 나올걸요? 무슨 그런 말씀을? 루진이 소리쳤다.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조시모프가 응수했다. 라스콜니코프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누워 윗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루진이 오만불손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경제적인 사상만으로 살인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냥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라스콜니코프가 다시 상대방의 말을 끊었는데 그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어떤 모욕의 쾌감마저 느껴졌다. 당신이 당신의 약혼녀에게 했던 말이 사실인지 그 애에게서 결혼 승낙을 받은 바로 그 순간에 무엇보다 기쁜 것은 그 애가 가난뱅이라는 사실이고 왜냐면 나중에 그 애 위에 군림하려면 또 그 애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내세워 끄집기도 하려면 가난뱅이 중에서 신부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던데요. 사실입니까? 이보십시오. 루지는 심히 발끈하고 당황하여 분노와 짜증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보십시오. 남의 생각을 왜곡해도 정도가 있지. 죄송하지만 저도 몇 마디 해야겠는데 당신의 귀로 흘러들어간 혹은 더 정확히 말해 당신의 귀에 전해진 소문은 손톱만큼도 근거가 없으며 실로 의심스럽군요. 과연 누가 한마디로 이 경우 화살은 한마디로 말해 당신의 모친께로 가야겠군요. 그분은 이 일이 아니더라도 비록 대단히 뛰어난 자질을 두루 갖춘 분이시지만 사고방식에 있어서 다소 열광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군요.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어쨌거나 저는 그분이 이 정도로까지 일을 환상적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또 그런 식으로 이해했으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헌데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라스콜니코프가 베개에서 몸을 일으키고 그를 꿰뚫어버릴 것처럼 이글거리는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며 소리쳤다. 뭔지 아실런지? 뭔 말씀입니까? 루시는 멈칫하더니 잔뜩 고린한 도전적인 표정을 지으며 기다렸다. 몇 초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만약에 한 번 더 내 어머니에 대해 감히 입이라도 뻥긋하면 나는 당신을 계단에서 확 걷어차 버리겠습니다. 왜 이래? 라주메인이 소리쳤다. 아, 역시 그랬군요. 루지는 새파랗게 질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시작한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띄엄띄엄 발음하며 죽을 힘을 다해 자제를 했지만 그럼에도 숨은 씩씩 몰아쉬었다. 아까 이 방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저는 당신이 반감을 갖고 있음을 짐작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알아보려고 일부러 여기에 남았던 겁니다.
환자이기도 하고 또 인척이니 웬만하면 곱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당신을 절대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소리쳤다. 그렇다면 더더욱 썩 꺼져주시지. 하지만 루지는 말을 다 끝내지도 않고 벌써 방을 나가는 중이었는데 이번에도 탁자와 의자 사이를 비집어야 했다. 라주미는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보냈다. 루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심지어 이미 오래전부터 환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며 그에게 고갯짓을 하던 조시모프에게도 고개를 까딱하지 않고 방을 나갔는데 몸을 굽혀 문을 나갈 때는 조심하느라 모자를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렸다. 등을 구부린 모양만 봐도 이번 일로 끔찍한 모욕을 받고 간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듯 싶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안이 벙벙해진 라주미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으며 말했다. 내버려둬! 다들 날 좀 내버려둬! 라스콜니코프가 미친 듯 흥분하며 소리쳤다. 그만큼 했으면 좀 내버려두란 말이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살게 굴어? 나는 너희들이 무섭지 않아. 이제 아무도 무섭지 않아. 제발 좀 가줘. 나는 혼자 있고 싶어. 혼자! 가자. 조시모프가 라주미인에게 고개짓하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이 녀석을 저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 가자니까. 조시모프가 고집스럽게 같은 말을 반복하며 나갔다. 라주미는 생각을 좀 하다가 그를 따라잡기 위해 뛰어나갔다.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 조시모프가 이미 계단으로 나온 뒤 말했다. 신경을 자극하면 안 되지. 저 녀석이 왜 저럴까? 저 사람에게 모든 유쾌한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뭐람? 아까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봐, 저 사람 머릿속에 뭔가 있어. 뭔가 부담을 주는 강박적인 것이. 이게 정말 걱정이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거든. 저 표트로 페트로비치라는 신사 때문일 수도 있잖아. 주고받은 얘기를 봐서로는 그가 로자의 여동생과 결혼하는데 녀석은 병이 나기 직전에 그 일에 전하는 편지를 받은 모양이야. 그러게 말이야. 제기랄. 그 작자는 하필이면 이럴 때 찾아와갔군. 자칫하면 이 일을 망쳐버릴지도 몰라. 한데 너도 알아챘겠지만 그 친구 무슨 일이든 다 무심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한 가지 얘기만 발끈하더라고. 그 살인사건 말이야. 맞아. 라주미인이 맞장구를 쳤다. 아주 눈에 띄던걸. 관심도 보이고 또 흠칫 놀라기도 했지. 병이 난 그날도 경찰서에서 그 일로 그 녀석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잖아. 오죽하면 기절을 다 했을까. 저녁에 그 얘기나 좀 더 자세히 해줘. 나도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해줄게. 하여간 몹시 구미가 당기는 환자야. 반 시간 뒤에 환자를 보러 올게. 어쨌거나 염증 같은 것은 없었을 거야. 고마워. 나는 그동안 파신카의 방에서 기다리면서 나스타시아더러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지. 혼자 남겨진 라스콜니코프는 초조하고 괴로운 눈으로 나스타시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문구적댔다. 이제 차라도 마실래? 그녀가 물었다. 좀 있다가. 자고 싶어. 나를 좀 내버려둬. 그는 경련이라도인 듯 벽 쪽으로 몸을 휙 돌려버렸다. 나스타시아는 나갔다. 끝.